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등 45명이 기소됐는데 김영환 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독감이 8년 만에 대유행하면서 병원이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더 많은 확산이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건강과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정기적으로 샐러드를 배송받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를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범석 시장이 제방과 하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가 평소 지하차도를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전격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운데 시민재해치사입니다. 시민재해치사는 전국 첫 사례이며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검찰이 이 시장을 기소한 가장 큰 이유는 미호강 임시제방과 하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호천교 공사를 행복도시건설청과 시공사가 허가를 받고 했어도 청주시장 또한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청주시가 관련 TF를 구성했는데 담당 인력을 한 명만 배치한 것도 문제로 봤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 담당 부서는 기술 자격자가 아닌 자체 인력으로 제방을 허투루 점검해 시공사가 임시제방을 불법 철거한 걸 지적하지 못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충청북도지사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해왔고 지하차도 자체에 결함이 없던 점,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고 있던 점, 사전 통제 기준 등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했던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시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무원 개인의 잘못을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과 생존자 협의회는 김 지사를 기소 안 한 검찰 수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책임이 있으신 분이 이 충청북도에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오히려 그분은 다 빠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다시 고소고발을 할 건지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한편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시공사 전 대표 A씨,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이렇게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 반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마치 탑을 쌓듯 일선 공무원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차근차근 아래로부터 위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내놓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건데요. 제방과 지하차도 등 사건 발생 지점이 두 곳인데다 관리 책임 소재와 관련법 적용을 놓고 사법 처리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은 기존 제방을 무너뜨리고 임시 제방을 해마다 쌓았다 없앴다 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수사 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최초 원인 제공자였던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을 제일 먼저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지만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법리 검토를 한 끝에 마지막으로 이범석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모두 4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반 만입니다. 현재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은 1, 2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소방간부 2명은 1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경찰들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크게 4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시공사의 제방 훼손을 비롯해 공사와 하천 관리 부실, 재난 대응 부실, 지하차도 관리 부실 등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제방과 지하차도 등 두 곳이란 특수성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 등 주체가 다수였으며 따라서 중첩되는 법의 적용이나 해석 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인 만큼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개요를 직접 발표한 박영빈 검사장은 앞으로 시설 관리와 관련해 각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관련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오송 참사가 발생한 미호천 등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관련법의 위임 시점을 무시한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는 하천법 27조 9항에 따라 청주시장의 미호천 제방 유지 보수 업무의 시작은 준공 고시가 난 이후라며 공사 중인 경우에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 의심 환자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충북에서도 3주 만에 25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내과와 소아과 등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다수가 오한과 잦은 기침을 보이는 독감 의심 환자들입니다. 목이 많이 아프고요. 기침은 안 하는데 가래가 많아요. 가래가 많고 이 몸이 다 아파요. 최근 충북의 독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만 하더라도 의심 환자 수가 2.8명에 불과했지만 지난주 50.4명을 기록했습니다. 3주 만에 25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올해 독감 유행 기준인 8.6명에 6배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독감 의심 환자 수가 73.9명 수준까지 늘었는데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독감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은 149.4명, 7세에서 12세 어린이 감염자는 171.8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 독감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맞는다고 바로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장 2주 정도까지 그 항체 형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맞으셔야 우리 설 명절 때 가족들 만났을 때 안심하고 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을 지키는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요즘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닭가슴살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배달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온라인 배송 닭가슴살 샐러드의 43%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또 저염식, 저칼로리로 강조한 일부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훌쩍 넘는 소금과 열량이 검출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즐겨 찾는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30개 가운데 13개 제품, 절반에 가까운 43%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대장균은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 관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감염 시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딜리셔스 샐러드, 마법 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샐러드유 등은 판매를 중단했고 나머지 9개 사업자는 품질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열하지 않고 바로 먹는 식품이고 또 그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들이 재료가 많이 사용이 돼서 아무래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건강식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저염, 저열량 등을 강조한 5개 제품도 모두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팜8 제품의 경우 저염식이란 광고에도 저염 표시 기준의 2배가 넘는 소금이 검출됐습니다.
슬림쿡, 잇라이킷, 딜리셔스 샐러드 등 3개 제품은 지방의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각각 185%, 163%, 1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중 감량 체험기를 이용하는 등 부당 광고를 게시해 판매를 중단하거나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하천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12곳을 적발해 법적 조치했습니다. 도는 일선 시군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해 대청호와 미호강, 달천, 충주호, 4대 권역 56개 지류 주변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고발 3건, 조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7건, 개선 명령 11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평년보다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과일과 상수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대형마트. 평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대비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부쩍 오른 물가에 물건을 쉽게 장바구니에 담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엄두가 안 나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게 걱정이고 요새 오르지 않은 게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설 차례도 지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일단 한 바퀴 돌아보고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설 대표 성수품인 배는 10개 기준 4767원, 1년 전 33,681원보다 20% 넘게 올랐고 사과값도 10개에 33,95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6%가량 올랐습니다. 과일뿐 아니라 채소값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무 가격은 2,895원으로 1년 전보다 60.21%,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68% 넘게 급등했는데 지난해 추석 이후 이어진 늦더위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소상공인 경기체감 지수는 50.5로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통시장 경기체감지수도 지난해 12월 48.8을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무려 30.5포인트 빠졌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등 모든 업종 부문에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54.9%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28.4%가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요인을 시장 경기 침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원래도 안 됐지만 요새는 또 따라도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닫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에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발길이 뜸해졌어요. 계엄 충격과 탄핵 정국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 부양책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이 요구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과 괴산에 한파경보가, 나머지 9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주와 단양, 진천, 괴산, 제천, 음성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제천, 괴산 영하 17도 등 영하 17도에서 영하 12도, 한낮에도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등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며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충북 지역에 내린 눈과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청주국제공항의 국내선 여객기 8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3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낮 2시 50분쯤 청주시 가경동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패널 여러 개가 강풍에 떨어지면서 전선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상가 등 500곳가량이 50여 분간 정전됐습니다. 또 일대 신호등에도 전기가 끊기면서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오늘 충북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시행한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청주 A중학교를 비롯한 도내 일부 학교에서 국가공무원 관련 예규와 사례집 등을 근거로 들어 학교장이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시가 오는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시립미술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합니다.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비는 약 300억 원으로 이중 충청북도가 70%를 투입하는 도 전환 사업비 지원도 긍정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립 부지는 제천 비행장이나 자연치유특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신규 추진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자부담금을 폐지해 인당 17만 원 전액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시행하는 인생의 첫 컷 돌사진 촬영비를 10만 원에서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24년도 출생아이고 부모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을 영동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동군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시작해 2달간 18명에게 180만 원의 촬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충북 연고의 대기업 가운데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감소율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지난해 지정된 대기업 집단 88곳 가운데 상장 계열사가 있는 79곳을 대상으로 시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충북 오찬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 그룹 시총이 60.2%인 35조 7천여억 원이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SK그룹은 청주에 다수 공장을 둔 SK하이닉스의 약진에 따른 시총 견인으로 LG그룹을 제치고 시총 순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제천시가 하소 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22년 9월 재건축 판정을 받은 하소 주공 1단지에 대해 오늘 17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천 하소 주공 1단지는 36년 된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420세대에서 700세대 규모로 신축하게 됩니다. 충주시가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이달 초 문을 연 충주 문화 시니어 클럽에서 일할 965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지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충주 시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신청은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오늘 14일부터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